네, 이번 시간 신일섭의 해품주입니다. 해외를 통해서 국내 증시 연결고리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잉글 우드랩이었는데 장중에도 8.7%까지 뛰었네요. 네. 네. 근데 또 좀 중소형주라 네.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글우드랩도 그렇고 또 코스맥스 쳐볼까요? 화장품주. 네. 이거 되게 더디네. 코스맥스. 네. 네. 종목명이 빨리빨리 안 쳐지더라고 이게. 코스맥스도 지금 뭐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다시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콜마. 한 글자 쳐지는데 몇 초가 더 걸려. 한국콜마, 한국콜마도 그렇고 지금 다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OEM이든 미국 OEM이든 그 화장품 업체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맨 마지막에 화장품이랑 의류가 소비의 그 최종 그 왕으로서 오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특징주부터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업종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라이브 커머스랑 관련된 겁니다. 큐레이트 리테일이고요. 네. 티커는 큐레이트 QRTEA. 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인기가 맞아요. 많죠. 네. 개그맨들도 인기가 별로 이제 탑으로 못하면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상무 씨가 맨 처음에 갔고 후배들한테 막 그거 무조건 하라고 했다고 그때 여러 예능에서 나와서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고 기업들도 새로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홈쇼핑 채널은 이제 약간 고루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홈쇼핑은 너무 이렇게 채널이 굉장히 좋은데 배치되어 있어요. 홈쇼핑 자체가 그렇죠? 앞쪽에 있죠. 홈쇼핑 네. 자체가 1번부터 보시면은 10번 안에 홈쇼핑 채널이 다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부터 했던 어떤 그러니까 그 넘어오기 전에 OTT나 케이블로 넘어오기 전에 쌓아왔던 그런 노력 때문에 일단 그 채널을 확보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채널을 그 확보하기까지의 성장성이 엄청났죠. 근데 그동안의 성장성이 엄청났고 그래서 홈쇼핑 주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고 코스닥의 시총에서 엄청 높이 있었을 거예요. 네. GS 홈쇼핑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채널을 굉장히 좋은데 확보했다는 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성장했던 그 노력 때문에 채널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성장을 한 과거의 결과가 돼버린 거고 지금 앞으로 거기서 더 성장을 해야지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채널을 이제 좋은데 확보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쟁이 그 위에 10번 이상으로 가면 또 그 산하에 막 가지치기로 엄청나게 많아요. 홈쇼핑 채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로 팔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든 이제 쉽게 팔 수, 왜냐면 그게 왜 좋은 거냐면 홈쇼핑은 그냥 쇼호스트가 떠들고 그다음에 주문을 넣으라고 하고 주문을 넣어요. 뭐 엄지족들 예전에 아주머니들 아직도 전화로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모바일로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일방향이에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막 올린 거 바로바로 읽어주면서 막 거기서 또 바로 반영하고 막 안 주려고 했던 것들 뭐 PD님이 거기서 그냥 보면서 반응 좋으니까 경품 하나 더 껴주겠습니다. 막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고 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QVC 주릴리 홈쇼핑 네트워크 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미국 최대 홈쇼핑 업체가 있는데 이 큐레이트 리테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이런 아시아권에서 이게 처음에 인기를 많이 얻은 거거든요. 중국이 이거 왕홍이 나와가지고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북미에서도 해보자. 네. 북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게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리바이스나 타미 힐피거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굉장히 좋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미국도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밑바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홈쇼핑주 안에서 그렇다면 좀 안 간 종목이 있을까요? 네, NS 쇼핑입니다. 음. 자, 전혀 가지가 않았죠. 네. 아무것도 많이 안 써요. 소외됐었던 것 다른 같아요. 것도 볼까요? 네. 자, GS 홈쇼핑, 네. 그다음에 또 롯데 홈쇼핑은 상장이 안 돼 있고 롯데 쇼핑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다 이게 쇼핑주들 보시면 다 바닥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20개월 선에서 그렇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 GS 홈쇼핑 그렇죠?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네.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 뭐 배터리 반도체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어나더 레벨까지 갔잖아요, 다. 이런 것들은 안 갔어요, 안 갔어. 아무것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리시면 되겠죠. NS 홈쇼핑이 1월 1일 날 라이브 커머스 사업부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부로. 왜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래 네. 지난해 4월 달에 라방 채널이 있어요. 띵라이브라고. 띵라이브. 근데 그냥 그거예요. 이게 그 전 사업부가 아니라 이게 방송국도 똑같잖아요. 약간 유튜브 쪽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유튜브 사업부를 만들기에는 좀 캐파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기존 조직에 있던 인력 중에 야 이거 좀 새로운 사업부에서 가서 또 해볼래? 해가지고 몇 명의 인력 별로 안 되는 한 두세 명에서 또 시작해봐 이러죠. 네. 이러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가 그게 너무 잘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사업부를 올려버려요. 사업부를 올린 다음에 그 인력을 충원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인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팀장부터 팀원까지. 똑같은 거예요. 자, NS 쇼핑도 띵라이브가 굉장히 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띵라이브가 라이브 커머스가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거 잘 되네. 야, 너네 사업부로 승격시켜줄 테니까 제대로 해봐. 그래서 1월 1일 날 올해 들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사업부 조직을 신설했어요. NS 쇼핑 이게 잘 되니까. 자, NS 쇼핑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고루한 이미지잖아요. 이거 뭐 네, 농산물 파는 그쵸? 이미지. 이거 사명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중요한 거죠. 네. 이게 할인 거거든. 할인이 인수했잖아요. NS 홈쇼핑을. 네. 근데 농산물 파는 거다. 그래 농산물 이어가지고 팔아주고 취지는 좋은데 네. 그 사이트도 그렇고 사실 글쎄 올드했다. 별로 못해 MZ 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네. 띵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MZ 세대들이 NS 쇼핑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좀 다른데 그 보수적 이미지에 특히 보수적이에요. 네. 이미지가 원래 그렇게 박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박혀 있어요. 지금 다 그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이미지인지 알 거예요. GS 홈쇼핑의 이미지가 있고 CJ 홈쇼핑의 이미지가 있고 NS 쇼핑의 이미지가 다 달라요. 홈쇼핑도. 맞아요. 이미지가 다르고 거기에 주 고객층도 살짝 달라요. 근데 NS 쇼핑은 특히나 농산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농산물을 MZ 세대들이 농산물을 애호박을 구매해가지고 애호박전을 누가 해줘요? 혼자 먹고 있는데 로제 떡볶이 시켜 먹겠죠. 그 NS 쇼핑은 누가 고객이겠어요? 주로 40, 50대 어머님들이 이걸 사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식자재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랬는데 MZ 세대를 띵 라이브라는 이름도 그렇고 MZ 세대를 공략해가지고 좀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사업부가 조직이 신설돼서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죠. 네. 이제 신설된 지 지금 3개월 됐어요. 3개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이번 연도에 성과가 좋게 나오면은 또 내년도에 더 힘을 실어주겠죠. 이런 쪽들이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굉장히 다들 기업들마다 라이브 커머스 사업부가 네. 굉장히 큰 지금 그 성장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막혀있던 60개월 선을 드디어 뚫어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홈쇼핑 그리고 그 라이브 커머스 조직을 갖춘 이런 홈쇼핑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NS 쇼핑 그간에 조금 고루할 수 있었던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NS 쇼핑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미국 특징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엘란코 애니멀 헬스입니다. 애니멀. 네, 동물. ELAN이고요. 네. 네, 이게 지금 반려동물 하나요? 반려동물. 미국인의 67%가 반려동물과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70%죠. 10명에 7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진짜 많다. 네. 예, 2019년에 일라이릴리, 이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죠. 코로나19 치료제 때도 얘기 나왔죠.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그래서 거기 그
걔네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그 거기 일리아릴리 그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쪽 그 동물 쪽만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엘란코 애니멀 헬스가 그 탄생을 했고 이게 4위권이었어요. 분산했을 때 4위권이었는데 세계 5위인 바이엘은 또 뭐야? 아스피린. 그렇죠? 바이엘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세계 2위 동물 헬스케어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엘란코 애니멀 헬스가 지금 반려동물 요쪽에서 굉장히 그 강세를 띠고 있어요. 반려동물 요쪽이 굉장히 크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있어요. 사료부터 동물병원부터 무슨 뭐 헬스케어부터 이쪽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성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부각이 되는 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에서 분사된 회사였네요. 엘란코 애니멀 헬스 만나봤고요. 그럼 이제 반려동물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그럼 유망할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노터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스요. 자, 노터스는 예. 이게 원래 그 비임상 수탉 그 전문 기관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비임상은 이제 임상이 1상, 2상, 3상 있잖아요. 임상 네. 1상, 2상, 3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쥐, 침팬지, 그렇죠? 막 동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수탉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조금 요즘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엄청 많잖아요. 코로나19 치료제부터 백신부터 해가지고 암 관련 면역 치료제, 무슨 표적 항암 치료제 계속 이제 시험은 해야 되니까 동물들한테 투약을 해야 되니까 대신 이거는 동물을 따로 키우고 이런 사업부를 두기보다는 노터스 같은 업체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노터스라는 업체가 그 본업에서도 네. 굉장히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노터스가 온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온힐 브랜드로 애완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작년에 프록시 헬스케어라는 헬스케어 업체랑 반려동물 홈케어 제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프록시 헬스케어가 개발을 하고 온힐이라는 브랜드를 달아서 파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반려동물 치석 제거 칫솔. 야, 사람도 치석 제거 안 해주는데 반려동물 치석 제거를 해줘요. 치석 제거 칫솔 해주고 네. 통증 치료 관절 케어 제품. 이 그 동물들은 10살만 돼도 할아버지예요, 개가. 그렇죠. 개가 15년 살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빨라요. 2~3살만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초등학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2~3살 때부터 너무 심하게 뛰어들면 애가 관절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관절 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 케어 제품이 중요하고 그리고 온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 있어요. 신소재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골절이라든가 통증 부위를 처치해주는 보조 스플린트 보조기 이름이 페픽스예요. 요거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고 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 평생 함께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자꾸 입양을 보내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거의 매장당하더라고요. 그쵸. 요즘 보니까 네. 거의 왜냐면 너 예뻐서 데려왔다가 너 그 나이 들었다고 내친다 5~6년 만에. 왜냐면 5~6년을 지나면 반 인생을 산 거예요, 동물이. 그래서 중년이에요. 그래, 예,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키워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피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0세 시대, 인간의 100세 시대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15년 안에 다 돌아와 버려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주기가 돌아오겠죠.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주기가 더 빨리 돌아와요. 이게 15년 안에 있는 연령 안에 있는 개 고양이들이 100년 안에 있는 인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기구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이겠죠.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 챙겨 먹어도 하루에 삼시세끼 그리고 간식 중간에 간식 뼈다귀까지 5끼, 6끼를 꼭꼭 챙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또 묶여가지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노터스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자회사 중에 잘 찾아보시면 성장성이 제일 높은 게 전부 다 이 동물 사료 만드는 회사, 네. 동물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자회사에. 그래서 그게 보고서에 꼭꼭 들어가 있어요. 이 회사의 자회사의 실적이 이게 좋은 데가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동물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라고 노터스도 지금 온힐 브랜드가 계속 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본업인 그 비임상 수탉 요거는 자연스레 지금 좋아지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려면 10% 20% 매출 비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30% 육박을 하고 있어요. 로터스의 매출 비중에. 네. 이게 사실 플러스 알파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삼두마차예요. 끌고 가는 삼두마차예요. 그러니까 삼두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뭐 급성장 추세이고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뭐 애완동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뜻이겠죠. 그 안에서 우리 오늘 로터스라는 종목 찾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NS 쇼핑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